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형사 항소심 감경을 위한 변론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적인 요소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속심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항소심의 법적 성격은 감형을 위한 변론 전략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항소심이 속심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감경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는 항소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로 양형부당을 상소 이유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경우 등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할 사유가 됩니다. 또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보다는 사실 오인과 연계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심이 중요한 양형 요소를 간과했거나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적 오해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 접하는 문서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추상적 주장은 지양해야 하며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으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어떤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비교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정인 피해 회복, 합의 등이 있다면 이를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5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보다는 문서 증거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사회봉사증명서, 그리고 치료 기록 등은 양형 등의 유리한 문서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나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형사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유효적절한 대응을 하셔야만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사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